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진로 탐색을 위한 국어 활동에서 소단원 3,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는 2학기 교과서죠. 46쪽을 펴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소단원 3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통일성이 뭔지 이 시간에 배워야겠죠? 자, 여러분들 46쪽을 보세요. 46쪽을 보면은 편지가 하나 나와요. 윤주라는 학생이 가희에게 보낸 편지인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가희야 안녕? 나 윤주야. 어제 일 사과하려고 편지를 써. 내가 어제 말도 없이 국어책을 가져가서 많이 당황했지? 근데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겼다? 매점도 좋더라. 이제 도서관에 자주 가보려고 해. 아무튼 앞으로는 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게. 정말로 미안해. 너의 친구 윤주가. 자, 윤주의 편지는 문제점이 있죠. 이 편지를 가희가 읽어본다면 정말 윤주가 나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윤주의 편지는 뭐가 문제일까요? 윤주는 편지를 가희에게 왜 썼을까요? 어제 말도 없이 국어책을 가져가 버린 일을 사과하려고 편지를 썼죠? 자, 그 내용만 쓰면 되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겼다. 그 매점도 좋더라. 앞으로는 도서관에 자주 가보려고 해. 이 내용은 지금 이 편지, 사과 편지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은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깨졌다라고 말하냐면 통일성이 깨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윤주의 편지는 통일성이 없는 글이고 통일성이 없는 글은 이 편지처럼 전달하려는 내용을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글을 썼는데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통일성이 없는 글은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요. 제대로. 자, 그러면 통일성을 갖춘 글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윤주처럼 하지 않는 것. 자, 정리해 볼까요? 통일성을 갖춘 글이란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춘 글을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 통일성이 있는 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글의 내용에 이렇게 각각 자료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의 내용들이 각각 4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서로 다른 4가지 내용은 반드시 하나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일성을 갖춘 글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제는 그래서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이제 아시겠죠? 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서로 달라도 되지만 이 내용들이 주제를 향해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연관되어 있지만 밀접하지 않은 것도 통일성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죠.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의 주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을 해놨는데요. 자, 하나의 주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제 하나만 선택해서 글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글 속에는 주제가 딱 한 개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글의 모든 내용은 그 하나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아주 좋은 글이 쓰여지죠. 자, 두 번째 유의점. 각 문단의 내용이 글 전체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자, 문단은 글보다 작은 단위죠. 그 문단들의 내용이 글 전체 주제가 있어요. 이 하나의 주제, 아까 첫 번째 그 하나의 주제, 글 전체 주제와 문단의 내용들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그 문단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어요. 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 안에서 각 문장들은 그 문단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만 지키면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좋은 글이라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독자들한테 잘 전달되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어렵다면 글 쓰는 순서를 그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처음부터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써지지 않죠.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글부터 쓰려고 하면 글 잘 쓰는 사람도 쓰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써봅시다 그러면 글부터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써지니까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러지 말고 글 쓰는 순서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과 여행 계획 없이 떠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행 계획 없이 떠난다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낭비할 수 있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계획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자, 글을 쓸 때는 무엇을 계획하느냐? 글의 주제, 글의 하나의 주제, 글의 전체 주제인 글의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목적도 정하고요. 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라는 예상 독자. 아직 내가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내 글을 읽을 사람들을 예상 독자라고 해요.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친구들인가? 아니면 부모님인가? 선생님인가? 이런 예상 독자를 정하는 그 단계를 계획하기라고 해요. 자, 계획이 다 됐으면 이제 글의 주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두 번째, 내용 생성학이라고 해요.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내가 찾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골라야 돼요. 고를 때 주제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골라야 되겠죠. 주제를 밀접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골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맞는 내용 선정하기까지. 자, 내용을 골랐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무엇부터 글을 쓸지 조직,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것을 내용 조직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선정한 내용들을 조직하기. 그러니까 무엇부터 쓸지 순서 정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순서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표현하기, 글을 쓰는 단계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앞에 3단계를 생략해버리고 4단계부터 하려고 했으니 글이 써지지 않겠죠. 글이 써지지 않은 거는 정말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못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글을 못 써요. 자, 1, 2, 3단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까지 끝나면 네 번째 이제 글을 쓰는데요. 이것을 표현하기 단계라고 해요. 이때는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죠.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을 다 썼어요. 그러면 굉장히 보람있고 뿌듯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죠. 글 다듬기라고 하기도 하죠. 고쳐 쓰는 단계가 글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주제에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고쳐 쓰는 거예요. 수정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5단계는 글을 쓰는 순서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쓸 때 여기 보면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조직한다. 통일성을 고려해서 글로 쓴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고쳐 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내용 생성하게 할 때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예상 독자로 정한 예상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생성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글 쓰는 사람, 나의 수준에 맞고 나의 흥미를 끄는 내용인가도 고려해야 돼요. 글 쓰는 사람의 수준에 맞아야 잘 쓸 수 있죠. 너무 어려운 수준을 선택했을 때는 나도 힘들고 독자들도 그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끄는 내용으로 선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죠. 출처가 분명하고 그 내용이 믿을 만한가. 출처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자료를 마련할 때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어서 글 속에 담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출처가 분명하고 또 그 내용이 믿을 만한가, 정확한 사실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세요. 네, 내용을 조직할 때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개요라는 것은 개요표라고도 하는데요. 글의 조직도를 말해요. 그 설계도처럼 주제 쓰고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중간, 그 다음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써보는 걸 개요라고 하는데요. 개요를 먼저 완성하고 그 내용을 보고 주제와 잘 어울리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또 개요를 보면서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 빠져 있다면 더 내용을 생성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이 없는가 개요를 살펴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삭제해야 되겠죠. 삭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요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정한 순서들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아, 이 내용은 맨 처음 부분에서 말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개요에서 고치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 글을 쓰지 않았잖아요. 자, 내용을 조직할 때 고려할 점들입니다. 다음에 글쓰기와 고쳐쓰기 할 때 고려할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각 문단의 내용이 글 전체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각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글의 전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글 전체의 어떤 짜임이, 흐름이 자연스러운가를 고쳐쓰기에서 고려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